최근 페이팔 실적이 공개됐고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제가 당초 예상했던 지점인 $50를 깨고 $40까지 수직 하강을 해버렸죠. 제 시나리오를 벗어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제 관점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절반 정도 매도하고 다른 걸 매수하였는데요. 어떤 걸 매수했는지, 그것을 매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페이팔의 하락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드려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페이팔 종목을 빌려 말씀드리지만 메시지는 페이팔이 아닌 모든 투자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페이팔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MG파이어족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30일쯤 페이팔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당시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AI 관련 종목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서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러웠고 챗GPT의 페이팔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이 도입 예정이었으며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 흐름에 타지 못하고 저점 박스 구간에서 장기 횡보 중이었으며 전고점인 $300에 비해 75%가량 하락한 가격이었고 성장주 랠리가 끝나면 에브리띵 랠리가 찾아오며 페이팔 같은 가치주의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투자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오픈 AI와의 제휴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미지수였고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단기 급등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며 그럼에도 이미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 역시 제한됐다고 봤습니다. 투자 전략은 가치주 투자는 좋아하지 않지만 성장주가 너무 비싼 상황이라 대안으로 소소하게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기로 했고요. 저점 매수 전략은 생각보다 오래 물려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개별주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가져가진 않기로 했습니다. 박스권 하단인 $50까지 하락하면 33% 손실이지만 전고점의 절반까지만 올라줘도 100% 이익을 볼 수 있었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가격에 상관없이 소량씩만 적립식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소량씩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문제는 페이팔이 실적 발표 이후 박스권 하단을 깨고 $40까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최초 매수가는 $70 정도이며 현재 평단가는 $56.7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했으나 워낙 많이 하락해버려 현재 마이너스 27%가량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 페이팔을 매수하셨다가 물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투자하는 족족 수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이득 보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보는 것도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였다가 장기간 버틴 끝에 결국 플러스로 전환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종목을 추천할 깜냥은 못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워딩을 소개한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을 친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연관이 있기도 한데요. 투자 고수로서, 리더로서 누군가를 이끌고 가기보단 친구와 이야기하듯 가볍게 난 요즘 이런 거 투자하고 있어, 이거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더라 라는 식으로 대화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형태라도 경제 유튜버의 추천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한 것 같습니다. 비록 영세한 소형 유튜버이지만 종목을 이야기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구매했다가 물려서 후회한다는 댓글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을 이야기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가야 할지 제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페이팔 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AS를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저의 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저는 일단 투자하기로 했으면 상장 폐지를 당하더라도 웬만하면 팔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부에 절반 팔고 다른 거 샀다며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투자를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리스크, 개별주는 변수가 커서 생각보다 오래 물려있을 수 있다. 즉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투자하면서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80%까지 하락했다가 양전하였습니다. 21년 10월 25일에 샀다가 양전하기까지 무려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최고 $80까지 오르며 매수했을 때 이후 700%까지 오르게 됐죠. 그 이후 다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했던 시기보다 3배는 오른 가격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매수해서 단기 급락이
오더라도 충분히 든든한 평단가입니다. 물론 원금 회수도 이미 끝났죠. 비상장 주식인 두나무는 최초 매수를 무려 43만 7천 원에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비상장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신기한 마음에 샀다가 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7만 원대까지 무려 83%가 하락해버리고 장기 횡보를 하였었죠. 그 이후 약 10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부터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해서 평단가를 13만원까지 낮췄으며 지금은 100% 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22년 1월 20일 최초 매수했으며 평단가 13만 2천원을 뚫고 올라가기까지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 내가 매수하자마자 상승하게 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최소한 몇 년은 들고 간다는 각오로 투자를 합니다. 저는 몇 개월 들고 있다가 오르면 매도하고 그렇게 짧게 가져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장 폐지 당할 것을 각오해서라도 우직하게 믿고 가져가는 편입니다. 대신 한 종목에 그렇게 올인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여러 가지로 나누고 ETF에도 투자하고 하는 형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페이팔은 25년 10월 30일에 최초 투자한 이후 고작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락률은 크지만 최초 투자 전략의 규칙을 지켜서 소량씩 분할 매수하여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은 제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겪어왔던 정도이기에 현재 하락은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특히 저점 구간에서는 단 1달러만 움직이더라도 수익률이 확확 바뀔 정도로 주가가 가볍기 때문에 저점에서의 변동성은 더더욱 연연하지 않습니다. 100달러에서 산 종목이 30달러로 하락하면 마이너스 70%입니다. 거기에 20달러로 하락하면 마이너스 80%로 변동성은 10%죠. 하지만 30달러에 첫 진입을 한 후 20달러로 하락하면 마이너스 33%로 변동성은 고점에 산 사람보다 3배가 늘어납니다. 체감상 더 크게 물린 것 같죠. 하지만 주가가 훨씬 가벼워졌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이게 무기로 다가옵니다. 다시 주가가 100달러로 돌아오게 된다면 100달러에 산 사람은 수익률이 0%이지만 30달러에 산 사람은 수익률이 233%가 되죠. 다시 주가가 더 올라 150달러가 된다면 100달러에 산 사람의 수익률은 50%이지만 30달러에 산 사람은 수익률이 400%가 됩니다. 수익률 차이가 무려 8배가 나게 되는 겁니다. 페이팔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가치주는 실적이 개선돼야 상승하는데 오픈 AI와의 협업 기대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미나이가 점유율을 크게 늘려가면서도 클로드봇을 위시한 새로운 AI 서비스가 굉장히 획기적이라 오픈 AI는 어느새 업계에서 많이 영향력이 약해진 느낌입니다. 10월 말까지만 해도 아직 GPT가 건재한 느낌이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페이팔이 GPT에 도입되더라도 과연 얼만큼의 의미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주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 오래 물려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하나에 큰 비중을 두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당장 실적까지 기대보다 낮게 나와 트리거로 무너져버린 것이죠. 덕분에 지금은 페이팔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페이팔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모두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바닥과 가까워졌다는 의미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온큐와 두나무 사례 외에도 저점 매수해서 장기간 물렸다가 반등하여 수익 본 경우는 많습니다. 그 망해가던 인텔도 건물이 무너져 내렸던 순살자이도 SK 하이닉스에 밀렸던 삼성전자도 모두가 욕할 때 매수했더니 어찌어찌 운 좋게 살아나서 139%, 35%, 141%의 수익률을 올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욕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욕할 사람이 더 없다는 것은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닌 결국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페이팔이 성장 동력은 약해졌지만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편이고 페이팔이라는 서비스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도 낮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버티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환희할 때는 가격이 비쌀 때이고 모두가 욕할 때는 가격이 저렴할 때인 것은 투자 시장에서의 진리입니다. 물론 개별주는 상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페이팔 역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비중만 저점에서
중국에서 모아서 평단을 낮춰가면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인터넷 결제가 다시 늘어났을 때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횡보가 길어졌던 만큼 더 많이 모았던 수량과 낮은 평단으로 인해 수익률이 크게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종목에 목매달기보단 저점에 있는 종목들 여러 개를 찾아서 분산 투자를 해야 하고, 저 역시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버텼는데 팔고 나가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비중을 크게 가져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잃었다 라고 생각하고 버티거나 물타는 게 경험상 더 낫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특히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급락하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주 소량씩 매수하던 페이팔을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금만 더 늘려서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제는 제가 파이어족이라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줍고 싶은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그쪽에도 최대한 매수를 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가격에 추가 매수를 더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팔을 절반가량 팔고 페이팔 2배 레버리지인 PYPG를 매수하였습니다. 온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2배 레버리지를 구매하면 같은 가격으로 페이팔 주식을 2배 매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죠. 페이팔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87%, 최초 매수했던 $70보다 마이너스 40% 폭락한 상태입니다. 2배 레버리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점 대비 하락률 계산은 어렵지만, 제가 최초로 매수했던 시기의 가격인 $15.5 대비 마이너스 67%가량 폭락한 상태죠.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것을 매도해서 더 하락한 것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QQQ 투자하다가 하락하면 TQQQ로 전환했던 것과 동일한 전략이죠. 페이팔은 이미 고점 대비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은 닫혀있고 상방이 뚫려있는 차트 형태입니다. 여기서 더 하락해봤자 역사적 최저점인 $30까지 $10 정도만 남아있으며, 상방인 고점까지는 $260가 남아있습니다. 하락해도 많이 하락할 여지가 적으며 상승했을 경우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40 부근은 과거 2015년에서 2016년에 상장 초기 페이팔의 저항 부근이었으며, 이것이 이제 2026년에 하방 지지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때문에 $40가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주 물린 것을 레버리지로 전환하기 적기라고 생각했죠. 물론 $40마저 깨지게 된다면 약 $30 부근, 즉 역사적 최저점 부근까지 가게 될 텐데, 페이팔이 과연 상장 초기의 최저가인 $30까지 내려갈 만큼 부실한 회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식은 모르는 것이기에 $3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절반의 본주는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30까지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 남은 본주를 매도해서 2배 레버리지로 모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의 $40도 예상을 깨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예상을 깨고 $30 밑으로 하락하여 신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죠. 만약 $30 밑으로 내려가면 다 포기하고 반려 주식으로 페이팔을 맞이하여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잊어버리려 합니다. 만약 현금 흐름이 충분하고 그냥 돈 잃은 셈 페이팔에 투자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 레버리지로 전환하는 것보단 본주를 꾸준히 사서 평단을 낮추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개별주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수와는 달리 레버리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현금 흐름이 고정적이지 않은 파이어족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자산 안에서 해결을 봐야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이 투자가 영원히 실패한 투자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봐도 저의 경험을 봐도 항상 모두가 욕할 때 용기 있게 꾸준히 매수하면서 버텨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투자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우르르 올라가면 샀다가 가격이 와르르 떨어지면 매도하는 사람과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도하거나 관망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고 버티는 사람, 둘 중 누가 수익률이 더 높을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10년차 투자 경험상 팔아서 잘했다 라고 생각한 경우보다 팔아서 후회하거나 안 사서 후회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저는 저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지켜나갈 것이며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페이팔 투자 자체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 투자에는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식으로 투자 방법을 바꾸게 되면 결국 계좌는 항상 우하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점 매수한 종목이 5개가 있다면 2개가 실패하더라도 3개가 성공하면 그 투자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이팔이 과연 성공한 투자가 될지 실패한 투자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한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 투자해서 최종 실패한 종목은 전 지금까지는 니콜라 딱 한 개였습니다. 사실 니콜라도 이 방법대로 투자를 했다기보단 제가 투자를 잘 모를 때 무한 물타기 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긴 합니다. 여기에 페이팔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방법으로 성공한 종목의 숫자는 실패한 숫자보다 훨씬 많고 그 실패를 메꿔주고도 남습니다. 저는 절대 천재가 아닙니다. 투자 고수도 아니고요.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30대 중반 소액 파이어족이며 저 같은 사람에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버티며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전략이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해오던 대로 투자할 뿐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자입니다. 만약 페이팔 투자를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시기가 온다면 절대 몰래 팔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친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불타오르네.